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분식집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때는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재개발 예정 구역, 그곳에는 옛날부터 이어져 내려온 작은 분식골목이 있었어요. 한때는 직장인들과 학생들로 북적였던 곳이지만 이제는 하나둘 문을 닫는 가게들만 남아 있었죠. 그 골목 끝자락에 미경분식이라는 작은 가게가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올해 55인 박미경 씨. 미경 씨는 25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온 베테랑이었지만 요즘엔 하루 매출이 5만 원도 안 나오는 날이 더 많았어요. 박미경 사장님에게는 더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병원비였어요. 남편 김철수 씨는 2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지금까지 병원에 입원해 계셨거든요. 한 달 병원비만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아야 하나. 미경 씨는 매일 밤 장부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병원에서는 치료비 독촉 전화가 계속 왔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1월 어느 추운 저녁, 평소보다 더 한산한 가게에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그 남자는 정말 특이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는데 검은 후드티를 눌러쓰고 있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나이는 대략 30 중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떡볶이 한 그릇 주세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미경 씨가 떡볶이를 끓이는 동안 그 남자는 가게 구석 테이블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스마트폰도 보지 않고 그냥 창밖을 바라보기만 하더라고요. 떡볶이가 나오자 남자는 천천히, 정말 천천히 먹기 시작했어요. 마치 그 시간을 아끼려는 것처럼 말이죠. 다 먹고 나서는 말없이 5천 원을 테이블에 놓고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인사를 남기고 사라졌어요. 미경 씨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지나가던 손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똑같은 시간에 그 남자가 나타났어요. 똑같은 후드티, 똑같은 자리, 똑같은 주문. 떡볶이 한 그릇이었습니다. 어제 오신 분이네요. 미경 씨가 말을 걸어봤지만 남자는 고개만 살짝 숙이고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제와 똑같이 천천히 먹고 5천 원을 놓고 사라졌습니다. 사흘째, 나흘째. 일주일이 지나도 그 남자는 매일 같은 시간에 찾아왔어요. 정확히 저녁 8시 30분. 시계처럼 정확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무서웠어요. 혹시 이상한 사람은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경 씨는 그 남자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손님이 없다가 저녁 8시 30분이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유일한 단골 손님이었거든요. 2주째 되던 어느 날 미경 씨는 용기를 내서 말을 걸어봤어요. 추운데 매일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세요. 그러자 남자가 처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여기 떡볶이가 정말 맛있어서요. 그날부터 조금씩 대화가 늘어났어요. 물론 남자가 먼저 말을 거는 일은 없었지만 미경 씨가 말을 걸면 짧게나마 대답해주곤 했거든요. 혼자 사세요? 네. 직장은 어디세요? 그냥 일하고 있어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았지만 미경 씨는 그 남자에게서 묘한 외로움을 느꼈다고 해요. 마치 자신처럼 무언가 힘든 일을 혼자 견디고 있는 것 같다고 했거든요. 한 달째 되던 어느 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따라 미경 씨가 감기에 걸려서 기침을 하고 있었거든요. 남자는 평소처럼 떡볶이를 다 먹고 나서 갑자기 편의점에 다녀오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10분 후에 감기약과 따뜻한 꿀차를 사들고 돌아왔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그 말을 남기고 떠나던 남자의 뒷모습을 보며 미경 씨는 가슴이 뭉클했다고 해요. 가족도 아닌데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니 말이에요. 그 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가게 앞 전구가 나갔을 때는 다음날 새 전구를 가져다 주었고 겨울바람이 심하게 불던 날에는 문풍지까지 사다가 붙여주었거든요.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미경 씨가 물어봤지만 남자는 그저 미소만 지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12월 들어서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골목에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양복을 입은 남자 둘이 찾아와서 가게를 둘러보더니 곧 이 일대가 재개발될 예정이니까 빨리 나가는 게 좋을 거예요 라고 말하고 갔어요. 그 다음 주에는 좀 더 험상궂은 사람들이 와서 아직도 여기서 장사해요? 다른 가게들은 다 정리했는데 라며 은근히 협박하듯 말하고 갔어요. 미경 씨는 점점 무서워졌어요. 밤늦게까지 가게 앞에서 서성이는 사람들도 보였고
며칠 전에는 가게 유리창에 돌이 날아와서 금이 가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후드티 남자가 있을 때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어요. 마치 그 남자가 보이지 않는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것 같았다고 해요. 12월 셋째 주, 평소와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그 남자가 떡볶이를 다 먹고 나서 한참을 망설이더니 처음으로 긴 말을 했거든요. 사장님 혹시 힘든 일 있으시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절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그냥 조심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날 밤 미경 씨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고 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마치 그 남자가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남자가 평소보다 일찍 오후 6시에 가게로 찾아온 거예요. 사장님,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남자는 잠깐 망설이더니 처음으로 후드를 벗었어요. 그 얼굴을 본 미경 씨는 깜짝 놀랐다고 해요. 생각보다 훨씬 젊고 단정한 얼굴이었는데 눈빛이 너무 슬퍼 보였거든요. 제가 사실은 남자는 힘들게 말을 시작했어요. 이 골목에서 어릴 때 살았어요. 바로 저기 구멍가게 2층에서요. 할머니랑 단둘이 살았는데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후에 고아원으로 갔거든요. 미경 씨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고 해요. 그때 사장님 가게 떡볶이를 정말 좋아했어요. 할머니가 가끔 사주셨거든요. 그 맛이 그리워서. 그리고 이 골목이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서 매일 왔던 거예요. 그런데 왜 마지막이라고 하세요? 제가 내일 해외로 떠나거든요. 일 때문에요. 남자는 잠깐 멈췄다가 계속 말했어요. 사실 저는 군인이에요. 특수부대에서 일하고 있고요. 내일부터 6개월간 해외 파견을 나가야 해요. 미경 씨는 그제야 그 남자의 반듯한 자세와 절도 있는 행동이 이해가 되었다고 해요. 사장님,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어릴 때 추억을 되살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남자는 봉투 하나를 꺼내서 테이블에 놓았어요. 이건 그동안 떡볶이 값이에요. 항상 5,000원만 드렸는데 사실 더 드리고 싶었거든요. 봉투 안에는 5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남자가 떠난 후 며칠 동안 미경 씨는 그 빈자리가 너무 컸다고 해요. 매일 8시 30분이 되면 자동으로 고개를 돌려 문을 바라보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남자가 떠난 지 일주일 후 골목에 본격적으로 깡패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서너 명이 와서 빨리 정리하고 나가라며 협박했어요. 그 다음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가게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손님들을 쫓아보냈어요. 급기야는 가게 문에 빨간 페인트로 영업금지라고 써놓고 의자와 테이블을 부수기 시작했어요. 경찰에 신고해도 와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민사 문제니까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더라고요. 미경 씨는 정말 절망적이었다고 해요. 그때 그 남자가 했던 말이 생각났지만 이미 해외로 떠난 후였거든요. 12월 마지막 주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어요. 깡패들이 아예 가게 앞에 상주하면서 손님들을 쫓아내고 미경 씨를 괴롭히기 시작했거든요. 할머니, 여기 우리 구역이야. 빨리 꺼져. 영업하면 더 큰일 날 줄 알아. 미경 씨는 결국 포기하기로 했어요. 남편 병원비도 마련할 길이 없었고 이대로는 몸까지 다칠 것 같았거든요. 마지막 날 밤 미경 씨는 혼자 가게에서 울고 있었어요. 25년간 지켜온 가게를 이렇게 포기해야 하다니 너무 억울하고 슬펐거든요. 그 남자분이 여기 계셨다면 뭔가 달랐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갑자기 가게 문이 열렸어요. 사장님?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미경 씨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그 후드티 남자였거든요.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후드티 대신 군복을 입고 있었고 어깨에는 계급장이 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표정도 전혀 달랐어요. 평소에 온화한 모습 대신 무서울 정도로 차갑고 단호한 표정이었거든요. 사장님, 무슨 일이에요? 왜 우세요? 미경 씨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어요. 깡패들이 와서 협박하고 가게를 부수고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요. 남자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아마 골목 앞 포장마차에서 술 마시고 있을 거예요. 매일 거기서 술 마시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괴롭히거든요.
남자는 잠깐 생각하더니 미경 씨에게 말했어요. 사장님, 가게 안에 계세요. 절대 나오지 마시고요. 잠깐만요. 위험해요. 그 사람들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미경 씨가 말렸지만 남자는 이미 밖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미경 씨는 그의 군복에 적힌 글자를 보고 기절할 뻔했다고 해요. 육군 특전사 대령 김민수. 대령이라고요? 그 젊은 나이의 대령이었던 거예요. 미경 씨는 가게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골목 앞 포장마차에서는 정말로 서너 명의 남자들이 술을 마시며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거든요. 김민수 대령이 그들에게 다가가는 게 보였어요. 야, 누구야? 뭘 봐? 깡패들 중 한 명이 김 대령에게 시비를 걸었어요. 이 골목에서 행패 부리는 분들이죠? 김 대령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어요. 뭐? 행패? 야, 이 새끼가 지금 우리한테 뭐라고 해? 깡패 하나가 소주병을 들고 일어났어요. 하지만 다음 순간 벌어진 일은 정말 믿을 수 없었다고 해요. 김 대령이 단 한 번의 동작으로 그 남자를 바닥에 눕혀버린 거예요. 너무 빨라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를 정도였다고 해요. 뭐야? 이 새끼가. 나머지 깡패들도 덤벼들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김 대령은 마치 무술 영화의 주인공처럼 순식간에 모든 사람들을 제압해버렸거든요. 자, 이제 얘기를 해봅시다. 김 대령은 깡패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말했어요. 여기 분식집 사장님을 괴롭힌 거 맞죠?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봤거든요. 김 대령이 핸드폰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그동안 깡패들이 가게를 괴롭히는 모습을 모두 촬영해둔 거였어요. 이 영상 그대로 경찰서에 제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업무방해죄, 협박죄, 기물파손죄. 꽤 오래 들어가겠네요. 깡패들의 안색이 하얗게 변했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요. 말로만 하면 믿을 수 있나요? 김 대령은 차갑게 말했어요. 지금 당장 분식집 사장님께 사과하고 그동안 끼친 피해를 배상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 골목에 나타나지 마세요. 깡패들이 모두 사라진 후 김 대령은 미경 씨에게 돌아왔어요. 사장님, 이제 괜찮으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미경 씨는 아직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김 대령은 잠깐 망설이더니 놀라운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사실은 제가 해외 파견을 나가기 전부터 이 골목에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걸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출국을 미루고 계속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사장님이 위험에 처할까 봐서요. 미경 씨는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되었어요. 왜 그 남자가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골목 전체를 지켜보고 있었는지, 왜 그가 있을 때는 이상한 일이 없었는지 말이에요. 제가 떠나면 사장님을 괴롭힐 사람들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상부에 보고하고 출국을 연기했거든요. 그런데 왜 저를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거예요? 김 대령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사장님, 기억하세요? 20년 전쯤에 이 골목에 살던 꼬마 하나를요. 20년 전? 할머니랑 단둘이 살던 아이요. 가끔 떡볶이를 사러 왔던. 미경 씨는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정말로 그런 아이가 있었거든요. 할머니 손을 잡고 와서 떡볶이를 사 먹던 조그만 아이 말이에요. 설마. 민수? 네, 맞아요. 김 대령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고아원에 갈 때 사장님이 도시락을 싸주셨어요. 그리고 힘들면 언제든지 돌아오라고 하셨잖아요. 미경 씨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때 그 작은 아이가 이렇게 훌륭한 군인이 되어서 돌아온 거였어요. 사장님, 이제 안심하고 장사하세요. 그 사람들은 다시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깡패들 중 우두머리가 돈 봉투를 들고 찾아왔어요.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건 그동안 끼친 피해 배상금이에요. 봉투 안에는 30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겠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숙인 채 도망치듯 사라져요. 김 대령은 미경 씨에게 말했어요. 사장님, 이제 정말 해외 파견을 나가야 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골목은 제가 책임지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 경찰이 수시로 이 일대를 순찰할 거예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말이에요. 그 후 정말로 골목에는 평화가 찾아왔어요. 깡패들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소문이 나면서 손님들이 더 많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김대령이 해외 파견을 떠나기 전 마지막 날 다시 한번 가게를 찾았어요. 사장님, 떡볶이 한 그릇 주세요. 민수야. 미경 씨는 정성껏 떡볶이를 끓였어요. 맛있게 많이 먹어. 네, 정말 맛있어요. 어릴 때 먹던 그 맛 그대로예요. 김대령은 천천히 떡볶이를 먹으며 말했어요. 사장님, 제가 군인이 된 이유를 아세요? 왜? 사장님처럼 선량한 사람들을 지키고 싶어서예요. 어릴 때부터 꿈이었거든요. 그는 떡볶이를 다 먹고 나서 5,000원 대신 5만 원을 테이블에 놓았어요. 이건 뭐야? 그동안 못 드린 팁이에요. 그리고 김대령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이건 사장님 남편분 병원비에 보태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봉투를 열어본 미경 씨는 깜짝 놀랐어요. 500만 원이 들어있었거든요. 이런 큰 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어? 이건 아니야. 받으세요. 어릴 때 사장님이 베풀어 주신 따뜻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위험한 곳에 가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건 사장님 덕분이에요. 무슨 말이야? 김대령은 가슴에서 작은 사진 하나를 꺼냈어요. 바로 어릴 때 이 분식집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 사진을 항상 가지고 다녀요. 힘들 때마다 보면서 버텨왔거든요. 언젠가 꼭 돌아와서 은혜를 갚겠다고 다짐하면서요. 미경 씨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바보야, 무슨 은혜야. 떡볶이 한 그릇 사준 게 뭐가 대단하다고. 아니에요. 사장님이 주신 건 떡볶이가 아니라 따뜻함이었어요. 그 따뜻함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한 거예요. 김대령은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6개월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너도 건강하게 돌아와야 해. 김대령이 떠난 후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첫째, 그가 남긴 돈으로 남편의 수술비를 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수술이 성공해서 남편이 의식을 되찾았거든요. 둘째, 골목에 평화가 찾아오면서 장사가 점점 잘 되기 시작했어요. 김대령의 이야기가 소문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거든요. 셋째, 재개발 계획이 변경되어서 이 골목은 문화재 보존 지역으로 지정되었어요. 더 이상 쫓겨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거든요. 그리고 정확히 6개월 후 김대령이 약속대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예쁜 여자친구와 함께 왔거든요. 사장님,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제 약혼자 수진이에요. 안녕하세요. 민수 오빠한테 정말 많이 들었어요.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미경 씨는 너무 기뻤어요. 그 작은 아이가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니 말이에요. 그런데 민수야, 어떻게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났어? 군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제가 부상으로 입원했을 때 만났거든요. 수진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무뚝뚝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분식집 이야기를 하면서 우는 걸 봤거든요. 그때 마음이 움직였어요. 3개월 후 김대령과 수진 씨는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리고 미경 씨를 주례자로 모셨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건 한 분의 따뜻한 마음 덕분입니다. 김대령은 결혼식에서 미경 씨를 소개하며 말했어요. 어릴 때 절망적이었던 저에게 희망을 주신 분이에요. 그 작은 친절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결혼 후 김대령 부부는 매주 일요일마다 분식집을 찾아왔어요. 이제는 가족이 된 거죠. 1년 후 김대령 부부에게 아이가 생겼어요. 그들은 미경 씨를 할머니라고 부르며 아이를 맡기고 출근했어요.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진짜 할머니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나도 정말 행복해. 이렇게 좋은 아들, 딸을 얻게 되다니. 어느 날 김대령이 미경 씨에게 물어봤어요. 사장님, 그때 왜 저에게 그렇게 잘해주셨어요? 그냥 장사하는 관계였는데. 미경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민수야,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받은 만큼만 주는 사람과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주는 사람. 나는 후자가 되고 싶었을 뿐이야. 그 말씀 평생 잊지 않을게요. 지금도 그 분식집은 골목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게예요. 가게 벽에는 작은 액자 하나가 걸려 있어요. 바로 어릴 때 김대령이 미경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이에요. 그 옆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어요. 작은 친절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김대령은 지금 특전사 준장으로 진급해서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항상 이런 말을 한다고 해요. 진정한 강함은 약한 사람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마음은 누군가의 작은 친절에서 시작된다. 미경 씨는 지금도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면서 생각해요. 오늘도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작은 친절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작은 관심이라도 베풀어 보세요.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큰 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힘들 때는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 여러분을 도와줄 천사가 나타날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감동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에 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